결국 이걸 겁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의 핵심. 대통령 당선을 위해 과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 골프 사진에 대해서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원심은 공소사실의 대상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김문기를 하위직에서 몰랐다는 피고인의 발언과 함께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 유명한 사진을 한번 대법원의 판단 직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원본 사진, 그리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제기한 이 사진. 골프를 쳤다, 볼마커를 강제하기 위해서 했던 거를 지난 항소심 재판부는 조작이다는 취지 얘기를 했었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볼까요? 이 원본 사진과 조작 사진. 확대, 캡처 뭐 이런 게 아니라 조작이라고 항소심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조작 발언. 대법원의 판단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오늘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진 의미가 결국 어떤 이 허위 사실에 대한 관점, 이거를 지금 2심 같은 경우는 피고인의 관점에서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대법원에서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 선거 때는. 왜냐? 표를 행사하는 사람은 유권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언의 전체 의미, 맥락을 봐야 된다. 즉, 이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을 몇 가지로 쪼개서 그 사안을 판단해서 헷갈릴 때는 이 피고인의 어떤 법익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정읍시장 선거 대법원 판례를 원용을 해서 그 판결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선거라는 중대한 사안에서는 후보자의 어떤 허위 사실이 실제로 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되느냐, 바로 이제 골프 사진입니다. 저게 조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뭐 그런 말씀을 단방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내려진다 그러면 앞으로 국어사전에 조작과 협박의 의미를 다르게 써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작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확대 축소하는 걸 조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저 혼자만 비춰지잖아요. 근데 이게 4명이 다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혼자 비치는 게 조작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지금 이 항소심 재판부는 조작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4명이 다 보여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항소심 이번에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골프를 쳤다는 사실, 즉 김문기 씨와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유동규 씨가 그 그 출장 기간 동안 골프를 쳤다는 거는 하위직 공무에서 몰랐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내가 골프 쳤다는 걸 조작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같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안 쳤구나 라고 인식할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대법원에서 바로 이 유권자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허위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강지원 변호사님,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뭐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해야 된다 보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판단은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 불가하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게 오늘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보다는 유권자 관점이다. 이게 오늘 대법원 판단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의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나왔던 판결이 굉장히 의아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이유서에서도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그 부분을 역시 대법원에서 받아준 것이죠. 결국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김문기와 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말의 전체적인 맥락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오히려 항소심보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었다. 정말 정당한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 얘기. 사실은 개혁신당의 이기인 최고위원인가요? 이 사진을 두고 지난번 항소심 판결 이후에 사진 조작범으로 몰렸다라고 했는데 장유 변호사님, 네. 오늘 그 이기인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SNS에 나 이제 사진 조작범 탈피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본인이 관여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질문과 답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라는 게 항소심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이 사진과 관련한 질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있는데 딱 붙어있는 사진, 이거는 조작이란 표현이 과장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으로서는 일부분만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억울했다는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오히려 다 문장을 쪼개서 판결한 거는 이번 대법원 판시인 거죠. 왜냐하면 그 맥락을 전체적으로 하면 골프 쳤다는 게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진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반대 의견 2명의 대법관도 이른바 숨쉴 공간이라고 해서 이 토론회에서 증문즉답을 하고 여러 정치적인 언행에 있어서 다소 허위가 있거나 과장이 있더라도 이걸 사법적 단죄를 들이대는데 상당히 자제해야 된다라는 대법원의 설시를 뒤집어 가면서까지 오늘 판결에 이른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이거에 편승해서 정치인들이 조작범에서 탈피했다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이 얘기를 좀 더 짚어보기 전에 정치권 반응이 지금 뉴스탑10 중에 속속 들어와서요. 민주당이 조금 전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졸속 판결 강력 규탄하겠다고 했습니다.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했는데 졸속 판결 그리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 이현정 의원 평가는 어떠십니까? 자, 이 사건 1심에서 얼마 제가 심리했다고 그랬죠? 2년 2개월을 했습니다. 예. 2심도 꽤 길게 했죠. 자, 3심. 이 사건이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이게 졸속인가요? 충분히 1심에서 심리하고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벌써 이 탑10에서만 이 주제를 이야기한 게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졸속인가요? 대법관들이 정말 이 법관들이 최고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대법관들께서 이 사안들에 대한, 왜냐하면 1, 2심에서 이미 상황에 대한 정리, 상황에 대한 맥락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거기서 과연 어떠한 법리적 오인이 있느냐, 이것만 이제 판단하는 게 대법관들의 역할이었거든요. 저는 결코 이게 이 졸속으로 내려진 게 아니다. 졸속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재판이 시작된 지 뭐 며칠 만에 결정된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엄말 오래 기간 동안 많은 증인들과 많은 논쟁과 그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이 결정을 내린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규탄해봐야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대법원에 결정 난 거를. 예.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이해가 되지만 예. 그러나 민주당도 이제 좀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속적으로 후보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아니면 제3의 후보를 또 낼 것에 대한 문제.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면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도 계속 사법적인 꼬리를 달고 가고 정당하지 않다, 즉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후보의 자격을 가지고 갈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집권을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인사,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무효성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예.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는 논쟁에 연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결단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단이라면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현정 의원은? 뭐 저는 이 판결의 취지는 결국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예. 법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지지율 1등이지만 예.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선고를 한다. 물론 이게 2심이면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결정이잖아요. 유죄 취지로 났기 그렇죠. 때문이란 대법원 말씀이죠. 결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절차만 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판단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긴급 의원총회 모습 사진으로 한번 먼저 만나볼까요? 박찬대 지금 뭐 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김민석, 박성준 원내 지도부가 있고요. 사법 쿠데타 대법원 규탄한다. 서영주 대변인, 저는 좀 궁금한 게 물론 지금은 민주당이 단일대오 긴급 의원총회 열어서 졸속 판결이라고 규정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아까 뭐 비명계를 불리는 김동연 지사도 법이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로서 물론 뭐 지금 압도적인 뭐 1위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이따 나올 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없죠. 왜냐하면 6월 3일까지 거의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뭐 당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로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아까 이현정 후보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위원께서 죄송합니다. 이현정 위원께서 일단은 뭐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이게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미 판단을 받았다는데 후보 자격은 피선거권이 박탈됐을 때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유죄로 고법에 갔다 하더라도 이게 100만 원 미만이 나오게 됐을 땐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예. 물리적 판단이 내려지는 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6월 3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후보를 사퇴하라라고 하는 것은 당내 혼란도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다소 대법원의 파기환송이라는 이 결정 속에서 예.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선거를 못 치를 만큼의 자격 상실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 아까 얘기했던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한 예.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일정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다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남은 32일 동안 예.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이번 사법의 어떤 이 국민의 선택권의 찬탈에 대해서 맞서면서 국민의 선택에 맡겨놓겠다. 이제는 이런 부담을 안고 선거를 뛰게 되면 따지고 보면은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새고랑 큰 납덩어리를 차고 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국민이 선택할 거 아닙니까? 향후에 이 대한민국을 맡길 그러니까 이제 뭐 지도자에 예를 대해서. 들면 김경수, 김동연 이번에 경선을 했을 때 어떤 다른 후보들 물론 뭐 격차 득표율이 많이 났습니다만 이 뭐 자격 시비 논란 혹은 대선을 뛸 때 이재명 후보 굉장한 스크래치,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런 거 전혀 관계 없다는 말씀이신데 어쩔 수 없다.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예. 이미 후보 확정됐고 여기에서 김동연, 김경수 당시 후보 자체들도 갑자기 사법 리스크가 좀 과다하게 됐으니까 후보 교체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남은 31일의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남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향후에 알겠습니다. 대응하겠다는 아마 계획이 민주당 내에 중론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도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선고 취지에 따라서 공소유지의 만전을 기하겠다. 상응하는 형을 선고되도록 할 것이다. 다시 고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검찰도 180도 바뀐 항소심이 다시 또 한 번 뒤집혔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번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공소유지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의 오늘 반응 바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냈던 것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판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정당에서 벌써부터 지금 정제성 발언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강지현 변호사님, 제가 이걸 이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파기환송 나오고 거의 그 2심이 180도 뒤집히고 유죄 취지로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 간담회에서 저 말을 한 직후부터 뭔가 민주당 사람들 중심으로 해는 법이 국민의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국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정치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했던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있어서 그때 윤석열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행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줄탄핵 그리고 뭐 예산안 정국이라든지 특검 정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이재명 한 명을 방탄하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도 예. 조기 대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졸속 판결이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규탄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모습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는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인들이 수권 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헌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체를 부인하는 모습하는 것 이거 국민들이 보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은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다. 그건 뭐 사실은 고무줄 판결이라는 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현종 의원님. 네. 그 아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셨다고 좀 비슷한 얘기를 박찬대 원내대표 네.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에 한덕수 대행이 사퇴를 했다. 이게 뭔가 큰 그림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뭐 역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월 4일이면 공직 사퇴 시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은 원래 오늘로 잡은 것이고요. 5월 1일 날 오늘 이제 판결이 났는데 사실은 이 판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은 저는 한덕수 대행이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사퇴를 했지만 예.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 이 판결이 없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출마가 신문에 저희 일면 톱으로 아마 쓸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게 중대하게 다뤄질 것이고요. 근데 거기 밀려나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은 이게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은 짧은 시간 안에 국민들에게 자신이 왜 출마하는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어떤 이 지지세를 얻어야 되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 본인은 비켜났지 않습니까? 예.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 봅니다. 오히려 오늘 한덕수 대행이 일단 총리직을 던지고 대선 출사표를 던졌는데 집중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다라는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뭐 짰다면 이거는 시나리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의 뉴스 밸류는 결국 지금 우리가 한덕수 대행 사퇴를 지금 앞에 다뤄야 되는데 지금 한참 뒤에 다루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이야기는 뭐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을 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예. 결국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면 조금의 어떤 냉정을 되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 졸속 판결이다. 졸속, 국민, 뭐 선거 개입, 쿠데타 이런 표현들을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 입장을 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딱 그 짝입니다.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졸속 판결, 고무줄 판결이다.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글쎄요, 아까 민주당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 독주의 변곡점이 될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가 긴급히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함께 자리했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 의원님, 일단 이 2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완벽히 뒤집힌 셈이 됐기 때문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실 그전부터 파기환송과 파기작한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얘기했던 고무줄 판결, 졸속 판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세요? 일단 재판의 속도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그 자승자박인 측면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1심 재판부터 너무 길게 끌었습니다. 1심은 2년 2개월이나 끌고 2심에서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까지 하면서 끌지 않았습니까? 그 재판이 그렇게 끌리다 보니까 결국 2심도 거의 4개월 반이 되면서 1년이면 끝났어야 되는 재판을 지금 3년 가까이 끌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재판을 끌어왔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대법원이 오히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례적이지 않고 충분히 대법원에서 최대한 신속히 재판하고 최우선적으로 심리하라는 게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규정이거든요. 예. 그 규정에 따른 처리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결론도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심 재판부에서 가장 문제점이었던 것이 예. 판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법조인들조차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음흠. 근데 법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을 다룰 때 뭔가 어디까지 하면은 반칙이고 어디까지 하면 허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시다, 의견 표명이다, 복잡한 법리를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느닷없는 무죄를 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 또한 상식으로 바로잡는 것이고요. 이 사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 후보자에 대해서 진실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러면 후보자들의 진실을 어떻게 낱낱이 국민들이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민주당은 법이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죠. 법치주의 부정이다. 예, 그냥 여론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발상인데 이런 발상을 막기 위해서 근대 헌법 체계에서는 전부 다 삼권 분립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입법 권력이나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 권력에 대해서는 그 결정 자체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법원의 최종심의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결정 나왔을 때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도 뭐 사법부 결정은 당연히 존중돼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입장을 밝혔고 예. 또 민주당도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본인들한테 불리한 재판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않고 유리한 재판만 사법부를 존중한다라고 하면 그게 알겠습니다. 무슨 법치주의겠습니까? 잠시만요. 아까 속보 중에 박균택 의원의 속보가 있어요. 그리고 주희준 의원님과 저와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향후 절차가 사실 무엇보다 궁금한데 여기 또 공교롭게도 박균택 의원이 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네.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은 6월 3일 이전에 이 확정 판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주진우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줄곧 이거 고법으로 가도 충분히 대선 전에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네, 저는 적어도 2심 판결에 있어서는 결론이 곧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심 판결은요,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예. 항소심으로 돌려보내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음흠. 유죄라고 정해준 거예요. 예. 아까 판결문 내용들을 국민들께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 개개의 사실관계를 전부 다 설명하면서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거예요. 그러면 그 대법원의 결정에 2심은 기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딱 두 가지 절차만 거치게 돼요. 일단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내려보내야 되는데요. 예. 사건 기록을 보내는 것이죠.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보낼 때 하루 걸렸거든요. 예. 저는 지금 대법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늘 중에라도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늦어도 내일은 보낼 거예요. 예.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부가 정해지게 되는데 예. 2심에서 무죄를 줬던 그 재판부는 피하게 됩니다.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되는 것이고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이 사건을 심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에라도 2심 첫 번째 기일이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속도를 내시는 건 아니에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아, 예. 근데 그게 법에 따른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죠. 예. 제가 대법원 결정에 있어서도 빨리 대법원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 좀 신속히 그 재판을 해야 된다는 점을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것은 지금 이미 재판이 너무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배당받으면 딱 규정이 원칙이 그거예요. 예. 모든 재판에 최우선적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고등법원 재판부는 매주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열리는 첫 번째 재판에 이 사건이 먼저 치고 들어가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법 규정이에요. 짧게만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은 이미 확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하냐 안 하냐 2차이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게 그냥 2심 재판부에서 한번 변론 기일이 열리면 바로
이미 많은 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선고기일은 바로 잡히게 되고요. 예. 선고기일에서 판단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유죄라는 걸 확인해 줬기 때문에 양형만 정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원칙이 있는 것이 1심과 이번 대법원의 사실관계 인정이 다 동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은 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2심 선고까지는 빨리 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 3심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하기 나름인데요. 아마 재판을 상고장 제출이라든지 상고이유서 제출 같은 거를 거의 법정 기한의 마지막 날 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판을 고의로 끌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5월 중에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이런 5월 선고 안 된다. 6월 3일 전에 절대 안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들의 목소리를 여기 주 의원도 계시니까 차례로 한번 공히 들어봤는데 장유희 변호사님, 아까 저희가 주 의원과 얘기를 하는 와중에 어떤 속보 자막이 지나갔냐면 기자가 물어본 모양이에요. 한 취재진이. 그러면 후보 교체 가능성이 있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네. 없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잘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당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서 후보로 내세웠는데 사법부에서 확정되지 않았는데 교체까지 한다는 건 민심에 대단히 거스르는 측면이 있고요. 박균택 법률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선 6월 3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예. 파기환송심도 사실심입니다. 당연하지만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을 시켜서 언제 공판기일이 지정되는지를 알려야 되고 예. 그 송달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또 다른 재판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우선시 633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죠. 그런데 633 원칙이 왜 실무에서 사실상 훈시 규정으로 됐습니까? 그냥 증거 목록에서 증거를 부동의하면 기계적으로 증인들이 옵니다. 예. 그 6개월 안에 끝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라는 게 월권이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을 개입시키라고 사법부한테 종용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고 만약에 5월 안에 기일이 잡히더라도 양형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1심 판결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지만 예.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파기됐고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기 때문에 지금 파기환송을 맡은 고등법원에서는 양형 판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수긍하지 못해서 검찰이든 아니면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든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 가는데 그게 어떻게 6월 3일 전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또 한번 있다면 공방이 이어질 수 있고 참 저처럼 법에 참 문외한이고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뒤집히고 또 뒤집힐 수 있냐? 근데 중요한 건 대법원 판단이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를 들어봤다면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총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입니다.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골프를 쳤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강요가 아닌 성남시의 자의적인 결정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두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후보자의 고의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원이 밝혔듯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합니다. 끝으로 고 김문기 처장의 명복을 빌며 이제라도 눈 감고 편히 쉬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마지막 말도 인상적이네요. 이현정 의원님. 네. 고 김문기 처장 유족의 혹은 고 김문기 처장의 명복을 빌겠다. 후보직 내려놓으라는데요. 국민의힘은. 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모든 법률적인 어떤 논쟁은 사실 본인의 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결국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트위터를 날렸더라고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는 본인의 어떤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예. 좀 전에 있듯이 국민이 결정합니다가 아니라 법률 해석은 결국은 이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는 결국은 이제 판검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이 큰 족쇄를 안고 계속 갈 경우에 그 정권의 어떤 정당성, 나중에 대선에 이기더라도 정당성, 합법성 여러 가지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아까 헌법 84조 이야기도 했지만 또 뭐 법은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또 과연 논쟁의 거리가 당연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제 민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밀어붙일 것이냐, 그냥 우리의 길을 간다. 물론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말 다시 되돌리기 어렵겠죠. 네. 본인이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89.77%로 지금 후보로 뽑혔고 지금 곧 대통령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요, 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이 확정이 되면요, 민주당은 400억 이상의 돈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민주당 자체가 사실 유지되기 어려워요. 잠깐 잊고 있었는데 그 네. 선거 보조금. 자, 예. 그리고 민주당 이 이재명 후보의 개인의 어떤 지금 국회의원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이러는 부분을 그냥 이재명 후보니까 계속 가자라고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정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논쟁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예. 후보 등록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확정 판결이 나오면 후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서울고법에서 만약에 그 대선 전에 결론을 낸다면 그렇죠. 그럼 뭐 대법원 결정만 있는데 그러면 후보가 할 수 없는 결정이 내어버려지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이후에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진작에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늦어졌지만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이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뭐 지금은 귀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냉정해져야 된다. 뭐 아까 434억이었나요? 그 선거 보조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서영주 대변인, 제가 서 대변인께 지적하고 뭐라 그런 건 아니라 최근에 박지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정통한 소식통에 들었는데 무죄였다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이게 마치 사실은 입장 바꿔서 국민의힘의 일부 친윤 의원들이 내가 아는 소식은 4대4 각하다 뭐 이런 얘기한 거랑 똑같아서 글쎄 이게 아예 그런 쪽으로 너무 모르겠어요. 유죄가 나올 걸 대비해서 불복의 절차 뭐 이른바 빌드업을 한 건 아닌지 뭐 박지원 의원이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총평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박지원 의원께서는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가 깊다 보니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죠. 정치를 주장할 수도 있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반대로 통계학적으로는 상고 기각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고 기각으로 확신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조금 더 관계자에게 얘기를 들어서 상고 기각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한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냐. 저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결을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늘 얘기합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현재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안고 있는 후보의 자격 시비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이 유죄의 취지로 갔다 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갈 수 뭐 있어요. 대선. 1심의 선고형을 그대로 2심에 받아야 되는 것도 그게 하나의 관리이고 패턴이지. 예. 지금 보면 사실상 상고기각이 나올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다가 몇몇만 정치적으로 파기환송이 상고기각, 나온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마치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보 사태 예. 그건 이제 정치적 공격거리긴 하나 법률적으로는 피선거권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차원에서는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선택이고 민주당의 선택이고 정치적 부담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지는 것인데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지만 가는 그게 거다. 이제 예. 말하는 것들이 이 정치적 사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압박과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 국민이 이 부분을 상쇄하고 본인을 선택해 준다면 국민을 믿고 가겠다. 그 길밖에 없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고 민주당도 아마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들이 속속 들어와서 저희가 중간중간 속보로 만나보고 있고 다시 대법원 심판정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고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이 부분은 1, 2, 3심 다 같아요. 다만 이 사진 조작 허위 사실 유포로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 꼭 짚어봐야 됩니다. 놀랄의 이 국토부 협박. 백현동의 인허가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 압박 탓이라고 했던 게 과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는 종전협조 공무는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하여 보면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쭉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말을 들으셨는데 주진 의원님, 과장은 됐으나 허위는 아니다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면 들으신 대로 국토부의 협박 사실이 없다,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오늘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먼저 밝혀야 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서 가장 큰 의혹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국민에 대한 사과 입장이 먼저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국토부 협박 발언은 사실 너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옹벽이 50m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아파트예요. 그래서 준공 허가도 나지 않았고 인허가도 4단계나 종상향을 해줬고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 70억 원 넘는 브로커 비용을 받고 인허가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장 대선 때 뼈아픈 질문이죠. 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허가를 왜 해줬어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발생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왜 인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된 것이니까 국토부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답변한 것이거든요. 이게 허용된다면 이제 모든 선거에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너무 당연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이게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할 의무,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무엇을 정보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한 말씀은 이게 저런 발언들이 대장동, 백현동 이 지난 대선 기간에 이런 의혹들이 불거졌을 때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후보로서 거리를 두는 취지의 의도적인 고의적인 거짓말이었고 그걸 대법원이 항소심을 바로 잡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백현동 업자의 대법원 판단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런 판단이 나오면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이런 판단이 나왔고 백현동 관련 본안 재판에도 이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 다 연결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시에 질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너무 쉽게 빠져나갔어요. 이게 너무 큰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나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곤란하니까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없었던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협박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말까지 지어내서 이 부분을 거짓으로 해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 대법원 아까 그 결정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공문이라는 물증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국토부 공문을 보면 국토부 공문 내용에 명시적으로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문 내용을 버젓이 받아놓고 성남시가 결정한 게 아니라 국토부가 결정했다라고 거짓말한 것은 이것은 그냥 그 공직을 맡겠다고 하는 국민 앞에 서겠다고 하는 후보로서의 도리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국민 앞에서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 말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국민 앞에서 사실을 털어놓고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런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후보 교체까지는 뭐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어쨌든 법률가로서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발언에 대한 뭐 유권자 기만 이런 부분들은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일단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과는 하는 게 선결 조건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성주 대변인. 네. 사실은 뭐 이 부분이야 뉴스탑10에서 정말 수없이 짚어봤지만 서 대변인께서도 이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보다는 백현동이 어찌 보면 이 판단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몇 번 말씀한 적이 있다는 걸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화나서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다. 표현상 저의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오늘 판단은 1심하고 거의 비슷한 그렇죠. 어떤 취지 같고요. 2심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것들은 이 발언이 허위로서 판넬도 들고 나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이 석연치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표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2심에서 저의 이런 우려를 털어줬어요. 2심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백현동의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장인데 이 식품연구원의 종전부지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라는 이전하고 개발하라는 어떤 지속적인 정부의 압박들이 5-6차례 있었던 거예요. 예. 결국에는 몇 년간 지속적인 그런 압박 공문을 받다 보니 이 부분이 지자체장으로서는 협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의 설명들을 2심 재판부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관적으로는 협박이라고 느꼈을 수는 있으나 표현 자체가 좀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이게 허위의 사실을 보기 쉽지 않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대법원은 그냥 이 부분만 딱 떼내서 표현이 어떤 국토부의 압박, 협박 자체가 유권자에게 허위로 들렸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의 취지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사실상 2심의 어떤 결정문을 대법원에서 아예 읽지를 않았나 하는 생각 정도? 상식선은 전 그래요. 법감정을 갖는 일반의 시민 입장에서는 예. 저는 가지고 있던 우려가 2심의 결정문을 보고 풀렸는데 어떻게 법을 전공한 대법관들이 이 일반 시민도 풀리는 궁금증을 다시 1심으로 돌아갔을까? 뭐 다른 국민들은 또 다른 나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알겠습니다.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조금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나 법률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뭐 그 부분은 다시 알겠습니다. 고법에서 판단을 받지 않겠냐 싶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온 속보 자막은 좀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이낙연 전 총리 하면 지난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사실 대장동 의혹이 뭐 국민의힘과 여당에서 얘기한 게 당시 뭐 야당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뭐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이었는데 이낙연 전 총리의 얘기는 일찍부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예상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의 실종, 자주 경험한 국민에겐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 이낙연 전 총리도 최근에 뭐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의 많은 인사들로부터 꽤 거센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민주당이 심각하다. 이쯤 되면 후보 교체가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식이 회복될지 지켜볼 것이다. 사실 아까 뭐 민주당이 후보 교체는 없다. 어떻게 법이 국민 위에 있을 수 있냐라는 취지 얘기를 쭉 반복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들, 경선 후보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지금 대구 TK 지역 방문 중인 한동훈 후보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바로 잡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이 후보 등록일 전에 이렇게 선고일을 잡았을 경우에는 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용기 있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일단 100만 원만 넘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유예가 난 판결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아래로 법원이 선고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 훌륭하시지만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총리 같은 분들 훌륭하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앞장서서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대법관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오늘 이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신속하게 선거 등록이 되기 전까지, 후보자 등록되기 전까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결론 나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께서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문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일말의 양심 있으면 사퇴해야 된다. 한동훈,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 바로잡혔다.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은 오늘 대법원의 판단 얘기와 지금 정치권의 대선 이슈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오늘 내일이 지금 이 두 사람 중에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를 최종적으로 뽑는 투표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 파기환송이 두 사람의 이 판세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법부에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건을 이제 담당하게 되죠. 예. 즉 헌법재판소는 과거,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 탄핵에 이르게 만든 비상계엄의 어떤 책임을 물은 것이죠. 자, 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저는 봅니다. 즉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명이 사실상 어떤 우리 정치의 어떤 무대에서 사실상의 법적인 판단을 이번에 내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예. 이제 그동안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우세가 했던 이 판세가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보자면 즉 과거와 미래, 즉 이재명 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되살려주고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예. 그동안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어떤 면에서 보면 찬성했던 이거에 대한 정책 명분이 저는 더 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과거의 어떤 이 문제에 어떤 일으켰던 두 사람이 이 정치 무대에 사라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치의 어떤 모습들, 즉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는 박판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저는 어느 정도 실현될 가능성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도 지금 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어떤 이 입장에서 정반대에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 한동훈 후보는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지금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죠. 즉 친윤들은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한덕수 대행을 또 이제 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는 또 정반대의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는 이 상황은 한편으로 보면 이 한동훈 후보에게 좀 유리한 국면들, 즉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대받아칠 수 있는 인물, 이것으로서 저는 어떤 구도가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 후보가 100만 원 아래로 선거될 가능성은 없고 누가 이재명 후보와 맞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보수 쪽,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뭐 누가 되든 희망을 가져볼 만한 일단 파기환송 선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짓말 면허증, 사법정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